문재인 지지율 계산법. 요즘 뭐 방송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아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 왜 높은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나라고 말아먹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높지? 이상하다. 그 반증은 현재 방송국 시청률하고도 관련이 있죠.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뉴스 시청률을 안 믿죠. KBS 1TV 뉴스 시청률 정말 뭐 20%는 기본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권 전에는 20%는 기본으로 찍고 갔어요. 아무리 무슨 난리 비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20%는 기본으로 찍고 갔어요. 지금 10% 나오나? 지금 10% 9시 뉴스 10% 나오나요? 다른 뉴스는 더 심하죠. 4% 5% 애국가 시청률 나오고 이러죠. 3%뭐 이렇게 나온다던데.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뉴스를 얘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뉴스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정 1, 제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가정 1, 전화 설문을 해서 전라도 말투거나 문재인 지지 지역이 아니면 그 전화를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뭐가 이게 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구 지역이라 할지라도 전라도 말투를 쓰면 설문을 하고 들었을 때 경상도 말투면 아니 뭐 전화 잘못 끊었는가 누구 아니세요 이러면서 끊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 말투의 사람들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나오죠. 80% 90% 처음에 8, 90%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내려갔다는 건 그렇다면 가정이 문재인 대선 득표율이 40%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방송국 발표 지지율이 뭐 50% 60%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문재인 득표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40%만 설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말이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 전국 지지율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 40%마저도 반 정도는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20%를 보면 사전 투표율과 일치하죠. 그죠? 20% 내외죠. 24% 이렇게 되죠. 일치하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50% 지지율이 됐다 이러면 어떡해요? 막 또 5.18 이야기하죠. 광주 이야기하고 전두환 이야기하고 막 옛날에 막 있었던 일 막 세월호 꺼내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40%마저 등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왜 지지를 하지 않냐 왜 지지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 자꾸 꺼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5.18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해마다 이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건 첫 때쯤 전화 설문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5.18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지지율이 한 최소 60% 넘었다. 그러면 이야기 안 하고 만약에 떨어졌다. 30% 40% 됐다. 그럼 계속 5.18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강도 높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거의 일치해요. 사전투표율 24% 일치하죠. 그죠? 지금 다 현장 득표율이 한 66%좀 넘는데 빼면 한 42% 정도 되죠. 이게 미통당 득표율이에요. 그죠? 한 10% 정도 현장 투표 했다라고 쳤을 때 그죠? 한 5%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30% 내외가 되죠. 예, 그렇게 되면 30 한 8%, 38% 정도, 30 한 그죠? 7, 8% 정도 내외되죠. 그럼 이쪽은 한 30% 되고 미통당은 37, 8% 정도 되고 군소정당이 한 1, 2% 가져간다고 해도 35%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대 35%로 이기게 돼요. 그죠? 배현진 씨가 당선되는 그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어, 지금 이제 사전 투표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냐 그 방송을 조회수는 별로 없던데 그 방송을 만약에 뭐 어떻게 누가 한 명이 보고 퍼뜨렸으면 민주당 득표율이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34% 내외죠. 그죠? 34%면 박빙이겠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민주당 득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거의 뭐 몰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게 투표 조작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되죠. 현장 투표율은 미통당이 높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다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 비율대로 했다. 그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 비율대로 계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죠? 10% 오차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30%에서 3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괄적으로 10%에서 5% 정도 다 올려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셌던 데는 그냥 오버돼서 나올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약한 데는 다운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대충 맞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거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뭔가 조작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현진 씨 쪽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송파구 쪽은 글쎄 약간 끝에 약간 아슬아슬했죠. 배현진 씨도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안심을 못했 마지막까지 굉장히 박빙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넣은 거죠. 넣었는데 그 사전 투표율조차 배현진 씨한테 많이 왔던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요 비율대로만 됐든지, 그죠? 그러니까 현장 투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24% 정도만 하고 현장 투표가 42% 정도니까, 그죠? 뭐 그냥 압승을 하겠죠. 원래는 그냥 압승을 해야 되는 건데 약간 10% 정도 올렸으니까 34%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로 치죠. 그래서 약간 오차 한 5% 정도 10%에서 5% 정도 오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죠? 34% 34%하고 40% 그죠? 한 40% 정도 40% 38% 내외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박빙이 되죠. 그죠? 딱 맞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현 정권의 민주당이나 현 정권의 지지율 그 왜 높게 나오잖아요. 뭐 50%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전국에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내외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30% 그러니까 30% 이내로 떨어졌다 그러면 한 12%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그러면 한 30% 나오면 10%대 이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도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서울 번호예요. 02에 뭐 이렇게 나오는 전화 전혀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 받으면 이상한 소리 해요. 누구누구 다른 사람 이름 되면서 누구누구씨 아닙니까? 여보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 대고 끊어버리고 아버지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다른 사람 이름 대고 끊어버려요. 누구누구씨 아니세요? 이러면 딴 사람 이름 되죠. 그리고 그냥 끊어버려요.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 총선 직전에 설문조사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전화해서 엉뚱한 소리가 끊어버리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딱 지금 선거 결과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지금
선거 결과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어, 참 그래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저러고 싶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 그런 설문이 제대로 안 될 텐데, 그죠? 설문이 제대로 안 될 텐데, 그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될 텐데, 그러면 자기가 계속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알겠죠. 자기들이 시켰을 테니까, 그죠? 자기들은 알겠죠. 그 예전에 어떤 그 신의 한수인가 거기 방송에서 같은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50%가 나오고 어떤 때는 20% 나오고 뭐 그렇게 이렇게 편차가 심한 어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 50% 나오는 거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그 사투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물은 거고 정상적으로 물은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건 사투리 쓰면 그 전라도 말투 아니면 다 끊어버리는 거 그거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편차가 나죠. 같은 조사에 똑같이 해도 조건을 그렇게 걸면 그렇게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만약에 현실화 시킨다. 이 과정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통당에서 전라도 쪽에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공장을 세워준다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선물을 뿌린다든지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 전라도 쪽 지지율이 미통당으로 옮겨지면 문재인 지지율은 급하게 하강을 하겠죠. 그죠? 민주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죠. 지지율이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고 팍팍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들도 등 돌렸으니까. 그죠? 그 문재인을 지지하던 40%의 절반도 등 돌리고 그나마 지지하던 20%의 전라도 사람들도 등을 돌려버리면 10% 미만이 되겠죠. 지지율이. 문재인 싫어요 이래버리면. 그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압박을 해서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 민심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왜 그 지지율이 높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투표를 조작을 해도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지지율이 10% 미만이에요. 뭐 전국에서 그래요. 20%, 10%, 20% 이래요. 그죠? 그런데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그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방송에서 나오는 한 60%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80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거예요. 잘했나 보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가 보지. 다른 데는 잘해주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죠. 지지율이 낮은데 지지율이 10% 20%밖에 안 되는데 180석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 의심을 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리 밑밥을 까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증거도 쏟아지고 있고 그죠? 또 어떤 분은 또 그 프린터된 아직 도장도 안 찍은 그런 투표 용지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좀 아니기를 바랬는데 근데 증거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저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그 정도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수상해서 어떤 이렇게 약간 조직적으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증거도 많이 남겨놓고
뭐 투표용지 색깔이 다르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선거 투표 개표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나 진짜 어디 나라 망신 다 시켰나. 그 가정이 맞다면 진짜 아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다니네요. 그죠? 지금 그거 덮으려고 뭐 해요? 지금 이거 막 시끄러우니까 뭐 해요? 김정은 사망설 미지라고 있죠. 음, 김정은이 폭격 맞아 죽었다고 막 그짓거라고 있죠. 아휴 안심해요. 그죠? 안심해요. 안심해요. 그러고 싶을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정당당한 걸 개인적으로 원해요. 축구 같은 것도 질 수 있으면 심판이 공명정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저쪽에 카드 하나 줬으면 우리도 카드 하나 받고, 그죠? 만약에 뭐 저쪽에 태클해서 카드 받았으면 우리도 태클한 카드 주고,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거 뭐 정정당당하게. 만약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발전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됐든 발전이 없어요. 내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겼는지 졌는지 연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내 고자리예요. 계속 조작을 하니까 내 고자리예요.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봐요. 지금 발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연구를 안 하거든요. 그냥 여론만 조작하면 되니까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정확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모니터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아요. 그럼 계속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측근의 문제인 건지 본인 자체가 문제인 건지, 그죠? 이 측근들 설문조사를 지시하는 이 측근들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건지, 그죠?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죠? 이 비율로 보면 정당 지지율 비율도 이 비율이죠. 그죠? 정당 지지율 비율도 그죠? 많이는 차이 안 나는데 얼추 비슷하죠. 그죠? 10% 내외 5% 정도 저쪽에 주면 한 30% 가까이 되죠. 그죠? 그리고 5% 정도 주면 38%. 거기서 조금 더 나왔다 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정의당 다른 당이 가져간 게 있으니까 그죠? 다른 당이 한 2, 3% 정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얼추 비슷하죠. 그죠? 얼추 비슷하죠. 그죠? 42%하고 10% 주면 30% 정도 되고 이쪽은 38%인데 정의당이 한 2, 3% 5%니까 1등 되고 2등 되고 3등 되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죠?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정당 득표율하고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근데 이것만 달라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만 다르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요 비율이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현장 사전 투표를 하고 했더라도 현장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을 사전 투표회가 몰빵을 찍었다 하더라도 깜빡 잊고 사전 투표를 못 하신 분이 민주당을 그 현장 투표에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 5% 정도의 오차를 10% 정도 그러니까 현장 투표율 10% 정도의 오차 그러면 한 5%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10% 이내 왔다 갔다 10% 이내에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에서 10% 정도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당 득표 지지율과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이 이상한 거예요. 정당 득표율이 맞는 거죠. 정당 득표율 결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통당이 소폭 이기게 돼요. 이 지지율 조사가 맞으면 그죠? 제가 지금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미통당이 소폭으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배현진 씨와 같이 그런 득표율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 공식을 대입을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죠? 세 장 중에 한 표가 가지 않나. 근데 그거는 이 두 번, 세 번 검표를 하지 않나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아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듯이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조르륵 하면 분명히 잘 안 찍힌 게 한눈에 탁 띌 텐데 다른 데를 찍었으면 이렇게 다르륵 하면 눈에 딱 보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PC를 조작하면 그 정도는 저렇게 멍청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때려 본 거죠. 제가 보기에 사전 투표함이나 현장 투표함에 뭔가 때려 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전에 생각했던 가설은 그거예요. 어, 투표를 두 번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가설이냐면 끝날 때 있잖아요. 끝날 때 그 투표가 이제 거의 6시쯤에 끝나잖아요. 현장 투표가 6시쯤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55분부터 줄을 쭉 서는 거예요. 55분부터 줄을 쭉 서. 만약에 다 짰다고 가정하에 그 안에 그 하는 사람 중에 다 짰다고 가정하에 그죠?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죠? 줄을 쭉 서가지고 주는 거죠. 표를 두 장, 세 장씩 막 주는 거죠. 막 지금 남아있는 표를 다 주는 거죠. 어차피 5분 남겨놓고는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사인 대충 하고, 그죠? 사인 대충 하고 남아있는 표를 다 주는 거죠. 그 민주당 사람으로 줄을 쭉 세워놓고, 남아있는 표를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찍고, 그죠?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지금 대선이네 그 총선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총선 결과 때문에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시끄럽고 이런데 좀 난 왜 답답해요. 그죠?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자기들은 손해볼 거 없다 뭐 이런 거죠. 버티면 된다. 한 달만 버티면 뭐 그냥 끝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일하게. 그죠? 한 달만 버티면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미통당이 하려면 2천만 표가 필요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거의 맥시멈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대구 투표 나온 것 같이 맥시멈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저쪽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그죠? 그걸 항상 머릿속에 저쪽에 몇 표를 더 넣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더 해서 꽃배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문재인 지지율 계산법 안 이기를 바래요. 그죠? 안 이기를 바라는데 저도 나름 오랫동안 뉴스 많이 보면서 이상하다 해서 나름 이렇게 해놓은 결과예요.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예요 이게. 뭐 다른 사람도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경상도 말투 쓰면 설문조사 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설문조사 전화를 한 번 받아봤나? ARS 전화를 한 번 받아봤던가? 한 번 정도 받아봤던 것 같은데 정확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ARS 전화 그런 걸 한번 받아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절대 ARS 전화를 유튜브로 안 하죠. 유튜브 보면 클릭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전화 상대 응답보다 유튜브에 광고 올려서 누르게 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꼭 전화로 하는 건지. 그죠? 유튜브 통계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뭐 이렇게 그걸 해봐요. 나이대가 좀 다를래나. 만약에 미통당 관계자가 있으면 유튜브에 그 설문조사하는 그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광고 효과 보나 안 보나 하는 설문조사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거 한번 설문조사 넣어봐요.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3개 정도
만약에 뭐 민주당, 미통당, 뭐 정의당 이렇게 세 개 정도 해가지고 아니면 한국 그 지금 현재 한 정당 뭐 있는 정당들 쭉 해가지고 설문조사 한번 해봐요. 유튜브 가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히 저 ARS 전화보다 혹시 표본이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IP가 두 번 투표 못하게, 중복 투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광고 보는 사람, 같은 IP에 광고 보는 사람, 광고 보다가 설문조사 들어오면, 다 응답하진 않겠죠. 응답자 중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ARS보다는 1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명씩 나오거든요. 하루에 막 몇백만 명씩 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돼 있어요.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유튜브는 되게 이렇게 알고 잘 돼 있으니까. 아무튼 유튜브로 이런 지지율 조사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죠. 굳이 꼭 ARS에 맡기지 말고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